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대공역 역세권 개발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해당 현황 및 수혜 단지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공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교토교통부는 지난 5일 수도권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요. 경기권에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1원 199만 제곱 60만 평 정도 되죠. 여기에 9,400가구 주택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 대곡역 인근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8km에 있고요. 서측에는 일산 신도시가 있고 동측에는 고양 화정지구가 접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대곡역이고요. 여기가 일산 쪽이고 여기가 화정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능곡 쪽이고요. 보면은 좀 네이버 부동산으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여기 대곡역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백석, 일산 신도시 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화정, 그리고 여기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 아파트가 보이는 곳이 능곡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장천 생태 습지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빨간 선, 교외선, 호국로 이렇게 돼 있는 빨간 선이 지금 이번에 어, 나온 개발 지역이죠. 대곡역.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여기 취락지구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농지, 여기 농지거든요. 농지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획이 되었더라고요. 보면은요. 지구 남측 대곡역에는 여기가 이제 남측 여기죠. 연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A라든가 교외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이미 지나고 있고 경의중앙선하고 서해선도 이미 개통돼 있죠. 철도의 5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어떻게 보면 교양 시내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입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죠, 여기가. 다 농지로 돼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요. 얼마 전에 뭐 푼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면요. 대공 역세권 개발은 한마디로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고양시 대곡역 일대가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60만 평 규모의 부지가 해제되고 이곳이 이제 대곡 역세권 지식 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이죠. 대곡역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무려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자유로 서울 문산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도 인접해 있어서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고양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한 4가지 정도 되죠. 첫 번째는 주거 비율을 최소화하고요. 전체 면적 20% 내로 제한.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복합 환승센터도 건립한다고 합니다. 5개의 철도 노선의 환승 편의성을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대장천을 활용한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내용. 그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개발을 통해서 고양시는 다음과 같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 편의성도 향상되겠죠. 복합 환승센터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자족 기능을 이제 갖추게 되니까요. 이런 도시로 발전하겠다라는 거고 주거 환경도 이제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도 조성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고양시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그리고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제 지원하고요. 대정 금융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국 역세권 개발은요. 고양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요. 이번 개발을 통해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럼 왜 대공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했을까요? 기존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안은 원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이게 얼마 전에 발표한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상황이었죠. 이게 대공역이고 복합 환승센터가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지식산업 용지라든가 뭐 주거 용지, 지식산업 용지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개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취락 지역도 여기 묶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모로 단계적으로 걸림돌이 많아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고 특히나 이제 역사 인근의 역세권 개발 부지는 9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약 10년째 허허 벌판으로 방치된 채로요. 고양시가 이 일대 지식산업단지라든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수년째 또한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구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 뛰어들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공 역세권 개발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결국 국토부는요, 이곳에 GTX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주 접근로인 고양대로라든가 서울흥로의 교통량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고양시 차원이 이제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또 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을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이날 이동한 고양 특례시장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고양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로만 개발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그러다 보니 규제에 의해서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택지 개발이 개발되면서 새롭게 어, 오겠다는 기업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진정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많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대곡역 인근 대장동에 칠학지구 편입을 촉구한다. 이번 그러니까 대곡 역세권 개발 발표에서 누락됐죠. 인근의 내곡 대장동 일대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서를 받았고 고양시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변 취락지구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거의 농지만을 개발하겠다.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럼 여러모로 이제 민원이 있는 것 같고, 일산 신도시에서도요, 우리 이제 진짜 배드타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공 역세권 개발에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일산은 떨떠름하다라는 게 그런 거죠. TV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대공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로 대공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요. 가장 큰 수혜 지역은 가장 가까운 화정지구라든가 능곡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산 쪽으로 요즘 ICT도 있고요. 백석도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뭔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화정지구는 화정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어떤, 아파트들이 수혜를 보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가 대곡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개발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위로 쭉 개발되는데, 옆에 보면 이제 별빛마을 9단지가 가장 가깝죠. 그리고 나서 여기
화정역과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역세권이고요. 7단지, 여기 10단지도 있고요. 8단지도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 6단지도 있습니다. 이 화정지구가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화정지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학세권이죠. 공원도 갖춰져 있고요. 즉 화정지구 대국 역세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가 다 개발되면 결국 이 인프라를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화정지구가 이번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힐까요? 그리고 화정지구가 주목받게 될까요?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화정지구는 대곡 역세권 개발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죠. 특히 화정동 별빛마을 아파트들은 대곡역에서 약 1.6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개발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 인프라 개선인데 대곡역은 앞으로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퀀터풀 역세권으로 발전할 예정이죠. 기존 3호선 경의중앙선에서의 서해선은 이미 개통되어 있고 GTX A 노선도 좀 있으면 연말에 개통돼 있고 교외선 등이 추가로 이제 개통될 계획이죠. 이는 화정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 확장입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로 인해 화정지구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첨단 지식산업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면 화정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미 화정동 일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3년간 23%나 상승을 했고요. 대공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화정지구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대곡역 역세권 개발은 화정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교통체증 악화라든가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별빛마을 9단지 아파트 호가하고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높은 가격 순으로 제가 네이버 부동산 가서 봤더니 현재 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84 타입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대 수는 2008세대, 그리고 1995년 사용 승인일이죠. 용적률은 189% 정도 됩니다. 재건축이 될 수 있을지, 사업성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갑자기 있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5억 3천만 원 정도의 호가가 이렇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보니까 이렇게 2024년 11월에 5억 3,500만 원, 5억 9천만 원, 5억 9,800만 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최고가는 이게 최고가로 보이네요. 6억 원 선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능곡지구도 한번 볼까요? 능곡지구는 여기가 이제 빌라들이 많거든요. 이쪽이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곡역 여기도 이제 재개발된 거고요. 여기 능곡 위부 또 재개발이 된 단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능곡지구죠. 능곡지구는 어떻게 보면 대곡 역세권 개발의 핵심 수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 소식이 발표되면서 인근 지역 중 특히 능곡지구가 주목받고 있는데 왜 능곡지구가 이번 개발의 주요 수혜지로 꼽히는 걸까요?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리적 이점이 있는데요. 능곡지구는 대곡 역세권 개발 지역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특히 여기 능곡지구는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되어 있고 대웅 역세권 개발 계획과 함께 대웅역에서 가장 가까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온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겠죠. 화정지구랑 동일하게요. 대웅역은 앞으로 5개 노선이 지나가는 퀀터풀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 어떻게 보면
GTX A 노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제 능곡지구 주민들의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능곡지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대규모 이제 주거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능곡 1구역, 2구역, 능곡 2-1구역, 능곡 5구역, 능곡 6구역 등 5개 구역에서 약 9,5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 예정돼 있죠. 이는 대공 역세권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 확장도 있죠. 대공 역세권 개발로 인해 능곡지구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고,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첨단 지식 산업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면 능곡지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죠. 대공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능곡지구의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GTX A 노선 개통으로 강남 삼성역까지 아직 지지부진한데요. 15분에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도시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제 대공 역세권 개발은요, 능곡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 주거,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구죠. 다만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보이고요. 앞으로 개발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무쌍하죠. 앞으로도 대공 역세권 개발 상황, 불확실성도 있고요. 능곡지구의 변화를 한번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가장 가깝고 신축인 대곡역 두산 2부 아파트 호가 실거래가를 보면요. 우선 여기가 이제 높은 가격 순으로 호가가 10억 원선, 9억 원선 이렇게 나와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월 16일. 그리고 세대수는 493세대,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산건설에서 지었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8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2024년 8월에 8억 4,500만 원, 24층이 거래됐네요. 그리고 8억 3,500만 원도 거래가 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네이버페이 부동산 한번 가보면 이 단지들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곡도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 대곡역도 한번 내리셔서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여기가 다 지금 농지거든요. 농지라서 농지 뷰입니다. 거의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럼 맺은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공 역세권 개발 관련 호재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자 입장으로 시간 날 때 임장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변 부동산도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공 역세권 개발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대공 역세권 개발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 화정지구나 능곡지구 주민분들께서 어, 부동산 집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